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해서 좋을 게 있었나? 네, 보면 제 부적으로 선물 매도해 놓은 거 거의 이제 본전됐습니다. 제가 이거 311에 매도를 했고, 이 평균 단가는 이제 매일매일 종가로 롤오버를 하면 매일매일 종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아주 약간 손실인데, 좀 이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요 선물 매매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걸 통해서 1,000,000원 들어가는데, 이걸로 한 달 생활비 벌어보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예측만큼은 제가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막상 이게 매매하고 연결되면 그 온갖 생각들이 나가지고 이게 설마 틀리면 어떡하지, 뭐 요런 것들. 예, 안 되는데 가볍게 저 정도 가지고 재미를 위해서. 왜냐면 뭐 지나고 나서 나 이거 수익 냈어요 하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종목을 같이 담아가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운전은 자기가 해야 되지만 적어도 약간의 자율주행 느낌이 나는 이런 거고, 매일 지나고 나서 뭐 단타로 수익 냈다, 아니 뭐 할 일 없이 누구 자랑 들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유튜버들을 제가 조금씩 살펴보니까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딱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그 유사 자문해서 회비 받는 사람들은 유사 자문해서 뭐 그 회비가 과할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별것도 아닌데 뭐 되게 뭐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돈 받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세금을 내면, 세금은 뭐 안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데 반해서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뭐 되도 않는 영상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내용 뭐 속된 표현으로 내용 뭐도 없는데 뭐 제목은 그럴싸하게 써놓고, 그러면 이제 클릭 수를 유도를 해서 광고 수익이 올라가니까, 예, 이런 사람들 유사 자문은 어쨌든 회비 안 내면 볼 수 없기 때문에 회비를 낸 본인의 선택의 잘못이지만, 이건 돈이 안 드니까 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 광고 안 올립니다. 그리고 광고 중간에 뜨는 거 보면 이 유튜브에서 광고 중간에 이렇게 뜨는 게 주식 관련된 건 전부 그 이상한 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해놓고 그런 광고가 올라오는 게 이 주식 유튜버의 세계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 누구의 것이든 잘 참고를 하시면 또 좋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 말에 앞뒤가 안 맞고 그 뭐 조회수 올리려고 제목 자극적으로 쓰고, 뭐 단타 하나 치면서 시장 볼 줄도 모르면서 시장이 어쩌고, 아휴 참. 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장 점검으로 넘어와서, 코스피는 어쨌든 제가 요 선물 매매를 통해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어떤 대응의 영역에서, 그리고 예측이 잘 맞고 이걸로 예측만 맞으면 돈 벌 수 있다. 뭐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뭘로 대응을 합니까? 근데 예측을 해야 대응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뭐 단타로 할 만한 종목들, 맨날 종목 언급도 안 하고 수익 났다 자랑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선별한 종목도 올려드리고 대신에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이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 선정해서 매매하는 것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 종목들 따라하다 보면 종목이 뭐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는데 이 종목 수하고 욕심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뭐 보고 좋은 거 하시면 되고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종목 외에는 그리고 제가 언급해서 뭐 말씀드리는 대형주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종목 외에는 어쨌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보십시오. 5주 샀습니다. 5주. 막 사는 종목들도 있는데 5주 샀습니다. 감당 안 되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그 본능 관련된 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손절은 못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은 녹화를 해놨는데 아직 올릴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그 본능적으로 손절을 못 하기 때문에 손절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손절을 못 하냐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00만 원하고 플러스 200만 원하고 이게 훨씬 더 이거보다는 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주고 200만 원 따서 100만 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1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그냥 100만 원 딴 거고 두 개 합쳐서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손절을 못하는 심리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한다 이런 부분들 못하기 때문에 뭐 아마 열에 9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안 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빅히트 수익 구간일 때 많았습니다. 한 며칠 2, 3일 수익이었습니다. 그때 정리해도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손실일 때 정리해봤자 지금도 실제 지금 손절해봤자 10만원 날립니다. 수익이 4천만원이 있고 400만원이 있는데 10만원 날리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평범한 분들께서 잘할 수 있는 투자 방법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저를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쨌든 하락했고 나쁜 구간에 있다. 나쁜 구간에 있으면 쉽게 내리고 어렵게 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망은 딱히 좋지 않고 다만 코스피에서 믿을 구석이 요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내릴 때 항상 순매수를 해서 방어를 하더라. 요거 하나.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 증시가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보에 투자한 것도 상보가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 상보 전환 사채입니다. 주식은 아니고. 그래서 이 중국 증시를 통해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중국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본물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면 시장에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도 연동이 될 수 있고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가면 돈이 다 녹아내리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중국 리스크를 떠안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가 필요하지만 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시장 점검에서 언급해 드린 그대로인데
말씀드렸듯이 요 각도 내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850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스닥은 일단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는데, 이 추세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반전을 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는데, 대주주 요건 강화를 돌린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면 세미콘 라이트? 일단 세미콘 라이트는 제가 오늘 그 세미콘 라이트 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 뵀습니다.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세미콘 라이트의 어떤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이 LED야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니까 굉장히 손해 안 보면 다행인 거고, 근데 UV 칩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효율도 좋고,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좋냐고 했더니 이 플립 칩이라고 해가지고 요 범위가 거의 한 180도 정도? 요 빛의 각도가 180도고 일반 칩이 한 140도 정도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단가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 세미콘 라이트의 제품 경쟁력이 좋고, 그리고 모 대기업의 납품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근데 말씀드렸듯이 좋을 것 같지만 주가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로는 아니고, 이건 보유자의 몫입니다. 보유자라고 하면 3,000원대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닥에서 샀는데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조정받을 때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보유자의 몫이지.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계좌에서 편입하는 그거와 발맞춰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외에는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입장 바꿔서 지금 살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지금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신규로는. 그래서 못 살 것 같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주가 올라가면 니 때문에 못 샀어. 이렇게 되는 거고, 주가 내려가면 내가 잘 판단해서 안 샀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 욕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할 수 없는 자리, 아니면 대응해도 나올 거 없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뾰족한 답도 없고.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또 판단에 활용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 주식, 우리가 예를 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한번 볼 때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월세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다 찾아보고 결정을 하시듯이,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집이 좋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동네 평판이 어떤지, 귀신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등등까지 다 확인해보고 이 부동산 구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관련된 정보를 알고, 그리고 투자에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험,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매매해야 될 때 참고해야 될 부분들까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지금까지 수익 난 게 뭐 우연히 수익이 났겠습니까? 제가 뭐 예의상 운 좋아서 수익 났습니다 이러지만 뭐 또 손실 본 분도 계실 거고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거기에 대고 제가 잘나서 수익 났습니다. 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약간의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익이 많이 나도 저 수익 났습니다. 진짜 기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수익 났습니다라고 담담합니까? 담담합니다. 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전날 준비도 하지 않고 다음날 거래량 터지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오르면 수익 내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뭐 이런 홀짝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종목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뭐 심지어 기업 탐방도 가고 근데 또 그런 거 공시 담당자한테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00명 중에 99분들은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전화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로. 근데 그런 주식을 이상한 종목 사놓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좌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볼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종목은 다 살펴보는 걸로. NHN복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거래량 터진 종목들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고점입니다. 여기 제가 다뤘던 종목이니까 대창솔루션 제가 판 날 거래량 최고 날이었습니다. 거래량 터지는 거는 밑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타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타를 거래량 터지는 것만 들어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죽으라고 불구덩이에 발로 차 믿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HN복스가 지금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뭐 저도 아직 원하는 만큼 다 못 샀는데 뭐 안 사면 많은 거고 안 사지면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옆으로 기면 계속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을 들이는 만큼 수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한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야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NHN복스를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한 이래로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상장할 때도 뭐 5천원 위에서 움직였고 2만원대 움직이고 만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이런 종목이 적자가 날 때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심지어 이때는 지금 지수보다 훨씬 낮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NHN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고 그리고 흑자 전환하고 흑자 전환하고도 그리고 훨씬 좋은 대기업이 인수를 하고도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회사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사주도 샀습니다. 15%나 샀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 이거 뭐 더 떨어질 게 있겠습니까? 이건 뭐 코로나 때 떨어진 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보시면 60주선도 통과했고 그 60주선 통과하고 위에 올라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은 종목이니까 정성을 들이고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딱히 뭐 대한제분 계속 떨어지는데 짜증은 좀 나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30 되면
물 타고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걸로. 이 대형주들이나 믿을 만한 종목들은 알아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경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지금 돈 가치가 1만 원이면 한 10년 후에는 5천 원 됩니다. 만 원짜리 가치가. 그러면 이 만 원짜리 단위는 그대로니까 요 돈으로 표기되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은 어차피 이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열어보고 지금 팔걸 뭐 짜증나 뭐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심이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잘 하니까 방치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고 잘 안 되면 물 한번 타는 거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짜증은 납니다. 짜증은 나는데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시장 여건이 딱히 좋지는 않다. 그리고 폭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그럼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이 사긴 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의 주포가 아닙니다. 10%밖에 안 갖고 있고 개인이 60%니까. 코스닥은 저렇게 추세선과 추세대 안에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